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 이들이 길 위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양육비 때문입니다. 원망스럽고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나 지금 돈 없어. 나도 돈 없어.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때는 그 전화를 끊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혼 후 시작된 양육비 소송,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라이브 현장 픽에서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김영주 씨. 홀로 딸을 키우는 그녀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시간은 어느덧 1915일이 지났습니다. 너 양육비는 어떡할 거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없어서 지금 양육비도 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10살이었던 딸 진주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지만 홀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양육비 소송. 2017년 법원에서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영주 씨는 전 남편에게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4년 동안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락마저 끊긴 영주 씨의 전 남편은 법원의 추심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교육은커녕 생활마저 위태로운 상황. 영주 씨는 딸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모텔 청소도 해보고 그다음에 대리운전 콜센터도 다녀보고 식당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웠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마음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영주 씨.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홀로 양육과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결국 무너지고 책상 위에 있는 거 본 거거든요.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이걸 엄마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뭐 안 갈 건데 뭘 보여줘. 그냥 올려놨지 버려 그러는 거여서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뿌리뿌리 가져온 거예요. 미안한 거밖에 없죠. 미안한 거밖에 없고 사실 애 아빠도 원망스럽고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딸의 꿈. 그 꿈을 위해 영주 씨는 사라진 전 남편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남편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가 전부였습니다. 원래는 여기 인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경상도에 가 있더라고요. 찾아갔는데 폐업한 곳에 전입으로 그냥 해놨더라고요. 거기 찾아갔을 때 너무 허탈했어요. 건물주 전화 받고선 너무 허탈했어요. 그런 사람 없다 할 때. 대학 등록금을 미리 마련하겠다며 일을 시작한 딸의 손에 생긴 상처를 볼 때마다 영주 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혼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우리 둘이 같이 낳았잖아요. 근데 책임은 무조건 양육자가 져야 한다. 저한테 다 떠넘기는 게 너무 원망스럽죠. 수소문 끝에 영주 씨의 전 남편에게 양육비 미지급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판에서 40만 원씩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만 해도 지금 4천인데 못 갖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양육비 주고 뭐고 하는 판국이 되냐고요. 나 지금 저도 깝깝해요. 다시 한번 상처로 남은 전 남편의 양육비 거절을 아빠라는 사람이 그 40만 원이 정말 아까워서 안 준다는 게 전 너무 괘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상황은 영주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을 맡기고 사라진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도희 씨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판결을 받았을 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그 판결을 받았고요. 2억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도희 씨가 전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양육비는 이 3살인 아들을 홀로 키워온 과거 양육비 1억 6천만 원과
2015년 6월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의 매달 200만 원입니다. 한겨울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내겠다는 남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나라 양육비 법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진행을 해봤는데 2018년 4월 30일 날 딱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연락 두절되고 차단하고. 도희 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도 양육비 줄 돈이 없대요. 사업을 통해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거짓 약속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결국 그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는 도희 씨는 전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찾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과연 이곳에서 도희 씨는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저 X라고 계시나요? 여기 사신다 그래갖고 왔거든요. 이곳은 전 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한 회사의 사무실. 그럼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 안 오는데. 근데 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을까요? 주소만 아마 옮겨놨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도희 씨의 전 남편은 주소지만 등록해 놓은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확인하고 뛰어다녀야 되고 시간들을 다 이렇게 쏟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소송을 한 10명 중에 7명이 겪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지급을 위해 감치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문가는 감치 명령 제도의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치라는 게 일반 형사 징역과 다르게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 기관에서 그 비양육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행정기관도 생겼지만 6년 동안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28%, 여전히 72%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지급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양육자가 감치 판결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법이 무력화돼요. 그래서 위장 전입에 대한 보완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위장 전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취소 주시가 파기 안 되고 서류가 송달이 안 되면 기각이 많이 돼요. 서류 못 받았다고 출도 안 하고 이러면 100% 인용이 된다. 그렇게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해외의 경우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우리에겐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제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가 낳았으면 그만한 도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소리 없이 죽어가요. 일상이잖아요. 장기간 동안에 매일 조금씩 양육자도 죽어가고 아이도 죽어가거든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올봄 누군가는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누군가에겐 아이의 생존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전쟁터일지도 모릅니다.